안녕하세요. 파르란입니다. 이번 시간은 신용카드 사용 내역 증거정리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번 동영상으로 제 증거정리 시리즈를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면, 증거정리를 위한 서류 작업 프로그램은 파워포인트이며 리스트 정리 파일은 엑셀로 작업을 했습니다. 두 프로그램상 글씨체는 HY 심령도체이며 글자 크기는 제목은 18포인트, 부제는 14에서 15포인트, 기타 정리하는 12포인트입니다. 참고로 해당 증거별 동영상을 시청하시면 보다 자세한 설명과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십니다. 제 두 번째 동영상인 송금 및 현금 전달 증거 정리안을 보셨다면 정리 방법이 비슷하여 이번 동영상을 이해하시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혹시 제 두 번째 동영상을 미시청하셨다면 좀 귀찮아도 제 두 번째 동영상을 먼저 시청하시고 이번 동영상을 보시길 안내드립니다. 매번 동영상에서 강조드린 대로 이번 증거자료 정리도 해당 문자 캡처를 받으시기 전에 배경색을 화이트로 변경하시길 안내드립니다. 배경이 진한색일 경우 제출을 위해 출력 시 잉크의 소모량과 비용이 많이 발생됩니다. 먼저 신용카드 사용 내역 증거 정리안에 있어 사기와 연관성이 있는 핸드폰상 카드 사용 문자 내역을 검토하면서 해당 내역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엑셀 파일에 먼저 정리합니다. 정리가 다 되셨으면 문자로 받은 해당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날짜 순으로 캡처를 받아 저장합니다. 매 동영상마다 안내드렸듯이 핸드폰에서 받은 캡처를 컴퓨터 폴더에 저장 후 다시 그 폴더를 복사하여 그 복사한 폴더에서 증거 정리를 위한 넘버링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증거서류 한 장에 캡처 사진이 두 장씩 들어가게 정리를 하므로 넘버링을 1-1, 1-2 이런 식으로 정리합니다. 1-1에서 앞 숫자는 증거정리 서류 해당 페이지 번호이고 뒤 숫자인 1과 2는 삽입할 페이지에 들어갈 캡처 사진 순서 번호입니다. 사용 내역이 많지가 않아 저는 지난 정리 때 이번 캡처 사진은 증거 번호가 아닌 삽입할 페이지 순서로 넘버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해당 서류는 이렇게 작성됩니다. 저장된 원본 캡처 사진 폴더를 다시 복사해서 그 복사한 폴더 내의 캡처 사진에 넘버링을 하는 이유는 작업 중 실수나 삭제가 되었을 때 원본 폴더를 보면서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 동영상에서 설명하지 못했는데 해당 캡처를 넘버링 하실 때 저장한 해당 캡처를 더블 클릭하여 RC를 켜서 그것을 보면서 넘버링 작업을 하면 훨씬 수월합니다. 내가 수정 또는 입력한 넘버링이 RC 화면 창 위에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분량이 많은 파일의 넘버링 작업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번 증거번호 표지는 증제사호증 피고소인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로 했으며 부제로 피고소인이 빌려 사용한 카드 내역으로 하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이름을 기재 후 그 아래에 총 사용 금액과 건수 그리고 사용처 사유 정리로 표지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는 엑셀 파일 정의 서류로 증제사호증 고소인의 국민 삼성카드 피고소인 사용 내역 정리안으로 하였고 날짜 순으로 사용 내역을 정리하였습니다. 표지의 증거 제목과 다음 장 내역 정리 서류의 제목을 같게 해야 되는데 처음 고소장을 작성하는 관계로 저는 이런 모순되게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 문제없이 증거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엑셀 파일은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관들이 이 서류를 보면서 해당 편취 및 기망행위 관련 사기꾼을 조사할 때 건별 신문이 편리하고 또한 그 편취에 해당되는 증거가 그 서류 뒤에 첨부가 되어 있어 바로 해당 증거도 찾기가 쉬워 수사관이 조사를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그에 해당하는 고소장의 진술 내용이 받쳐줘야 하지만 날짜별로 정리가 잘 되어 있으면 고소장에서 해당 진술을 찾기가 쉬워 수사관들이 사건을 당사자 입장에서 보다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엑셀 파일 정리안을 보시면 제 두 번째 동영상인 송금 및 현금 전달 증거 정리편에 판결문 범죄 일람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번에도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기망행위와 편취 금액을 사기로 모두 인정받아 배상명령에서 카드 사용 금액 전액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에 있어 사기꾼과 함께 있을 때 그리고 사기꾼이 빌려가서 사용했을 때 해당 사용 목적대로 기망행위 없이 사용한 금액들도 있었는데 배상명령에서는 그렇게 사용한 금액도 지불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또한 판결문과 엑셀 파일 정리 내용을 비교해 보시면 제가 작성 제출한 순서와 내용이 같음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물론 판결문 범죄 일람표의 기망 내용에 고소장에 진술한 내용이 일부 추가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한 서류가 판결문 범죄 일람표에 그리고 공소장 편취금액 자료에 활용된다라는 확신이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서류 첨부를 안내하는 것입니다. 이번 카드 사용 증거 정리 내용의 이해를 위해 제 카드 사용 사례를 설명드리면, 사기꾼과 함께 있을 때 자신의 상속이 완료되면 함께 갚겠다는 전제로 사기꾼이 필요한 것을 제가 직접 카드로 구매해 준 내역과 사기꾼이 제 카드를 빌려 자신의 개인 용도로 사용한 카드 내역을 사기 증거 자료로 정리한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된 엑셀 파일 서류는 해당 증거 서류 표지 다음 장에 첨부하며, 분류 제목은 순서, 카드의 사용 날짜, 사용 결제액, 사용 목적으로 정리했으며, 마지막 분류 제목은 증거번호로 하였습니다. 증거번호 순서를 보시면 일정하게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그 이유가 삼성카드로는 2번만 결제를 했고 대부분 국민카드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카드사별 증거자료를 분류한 관계로 삼성카드를 사용한 날짜 순서는 국민카드 사용 날짜 순서보다 앞이지만 사용 횟수가 2번밖에 안 되어 해당 삼성카드 사용 내역을 국민카드 사용 내역 뒤에 첨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삼성카드 사용 증거 번호가 사용한 날짜 순서에 비해 뒷번호에 해당되게 작성되었습니다. 제가 정리 제출한 방법을 방금 설명드렸지만 여러분은 저처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날짜 순으로 해당 카드 사용 내역을 카드사별 구별 없이 정리하시길 안내드립니다. 화면상 보실 때 정리된 서류에 2020년 8월 23일자에 증거번호 2가 3개, 8월 28일자에는 증거번호 5가 4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8월 23일자 해당 증거 서류를 보시면 사기꾼이 카드를 빌려가서 이렇게 한 날짜에 3번 사용했음을 엑셀 파일로 정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출력을 한 후에는 이렇게 해당 사건과 관련된 사용 금액을 형광펜으로 표시하여 수사관이 구별하기 쉽게 정리합니다. 증거서류 정리에 있어 기재사항은 증거번호, 카드 사명, 사용 날짜, 사용 목적, 사용 금액 순으로 정리하고 해당 캡처 사진을 삽입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날짜당 하나의 캡처만 정리될 경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날짜에 사용한 횟수가 많을 경우 이렇게 같은 날 사용했음을 이어지게 정리하시길 안내드립니다. 만약 해당 핸드폰 문실 또는 교체 등 다른 사유로 인해 해당 카드 사용 내역 문자 증거가 없을 경우 카드사에 연락을 하셔서 해당 기간의 카드 이용 상세 명세서를 메일로 받으시길 안내드립니다. 그런 후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카드사에서 수령한 해당 파일에서 사기와 관련된 카드 사용 내용을 컴퓨터에서 스크린샷으로 자르기를 한 뒤 해당 카드 내역을 형광 표시 기능을 사용하여 증거로 구별 표시한 후 저장합니다. 저는 이렇게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핸드폰에 카드 사용 문자 내역이 없는 분들의 증거 정리를 위해 안내드립니다. 그러므로 보시는 사진처럼 증거 서류를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단, 제 생각에 증거의 객관성을 위해 카드사에서 받은 파일이나 전체 출력 서류를 수사관이 요구할 가능성이 있음을 대비하셨으면 합니다. 혹시 이것도 좀 어려우시면 파일로 받은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모두 출력 후 증거 서류 표지와 함께 엑셀로 정리한 서류 뒤에 첨부한 뒤 엑셀로 정리한 메뉴 중 증거번호 메뉴 대신 해당 페이지 번호로 제목을 바꿔 명세서 해당 페이지를 기재하시고 해당 사용 내역을 알아보기 쉽게 형광펜으로 표시하여 정리하시길 안내드립니다. 안내드린 대로 저는 핸드폰 문자 캡처 사진을 이용하여 우선적으로 이 방법으로 정리 제출하시길 제안드립니다. 여기서 추가 안내드릴 사항은 카드사를 통해 받은 카드 내역 조회서에서 가맹점 사업자 번호가 함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 사례를 예를 들면 사기꾼이 부족한 상속자금을 빌리기 위해 경주에 사는 작은 아버지를 만나 식사 대접을 하면서 부탁을 한다며 제게 카드를 빌려갔습니다. 그리고 사기임을 한 뒤 사기꾼이 작은 아버지를 만나 어디서 뭘 먹었는지 말했던 음식점 위치를 가맹점 번호로 조회한 결과 사기꾼이 말한 경주가 아닌 통영에서 식사한 것을 찾아내어 제게 말한 사용 목적과 장소가 거짓임을 고소장 진술로 작성하였습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기망회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카드 사용 내역은
앞 설명대로 가맹점 위치를 검색하여 증거 자료 및 진술로 활용하시길 안내드립니다. 사기 사건은 기망 행위를 최대한 많이 뽑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모든 증거는 당사자가 찾아내고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증거별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카드 사용 내역 증거 정리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기 사건 관련 카드 사용 내역을 엑셀 파일에 먼저 정리합니다. 둘째, 정리된 날짜 순서로 저장된 캡처 사진을 증거 서류에 순서대로 삽입 정리합니다. 셋째, 카드 사용 문자가 없을 경우 카드사에서 이용 상세 명세서를 메일로 받습니다. 넷째, 메일로 수령한 명세서에서 해당 지출 내역을 스크린샷으로 편집 정리합니다. 다섯째, 해당 카드 사용 내역 스크린샷 화면을 증거 서류에 첨부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설명처럼 정리가 어려울 경우 카드사에서 받은 카드 이용 상세 명세서를 출력하여 여섯째, 엑셀 파일로 정리한 서류 뒤에 카드 이용 상세 명세서를 붙여 정리합니다. 이상 신용카드 사용 내역 증거 정리편을 안내드렸습니다.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 이유는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사기로 인해 홀로 힘겹게 소송을 준비하시는 다른 사기자 피해분들을 도울 수 있는 여러분들의 배려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